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로켓, 인공지능, 심지어 사회 문제까지. 최근에 조 로건이랑 나눈 대화를 보면요. 그가 그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대담한 청사진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그 머릿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 둘째,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 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예언. 셋째, 상상도 못할 규모의 정부 예산 낭비, 그가 말하는 좀비 페이먼트의 실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이죠. 마인드 바이러스에 대한 그의 날선 비판까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화성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화성이 멋있어서? 아니죠. 그 해답은요, 바로 스페이스X, 그리고 스타쉽 로켓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밝힌 스페이스X의 목표를 보면 그의 비전이 아주 명확해져요. 이게 그냥 위성 쏘고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 딱 하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를 넘어서 화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짓는 것. 바로 이게 그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단 하나의 기준점인 셈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거냐?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이 엔진이 보여줍니다. 랩터 엔진의 진화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요. 랩터 1에서 3로 가면서 힘은 거의 2배로 세졌는데 구조는 오히려 훨씬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심지어 싸졌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성능이 좋아지면 더 복잡하고 비싸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건 그냥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혁신인 거죠. 그럼 이 엄청난 힘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느냐? 시속 17,000마일. 감이 잘 안 오시죠? 소리보다 25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론적으로 지구상 어디든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화성에 가는 로켓이 아니라 지구 내 이동수단의 개념까지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속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완전한 재사용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머스크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한 번 탈 때마다 그냥 버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표값이 얼마나 할까요? 상상도 안 되죠. 지금까지의 로켓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걸 100번, 1000번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주로 가는 비용이 말 그대로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떨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로켓 같은 하드웨어는 미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여기서 머스크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앱들, 이게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가 수십, 수백 번씩 누르는 이 스마트폰의 앱 아이콘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사라진다면요? 머스크는 이게 만약에 같은 가정이 아니라고, 곧 닥칠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대답은 이겁니다. 미래에는 OS도 없고 앱도 없을 거다. 그럼 뭘 쓰냐고요? 그냥 AI한테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AI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랑 저녁 먹을 만한 맛집 좀 찾아줘 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앱을 켜고 검색하고 필터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가 내 취향이랑 상황을 다 파악해서 최적의 장소와 가는 길을 눈앞에 바로 딱 하고 만들어준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스크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5년에서 6년 후.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자, 이렇게 화성 가고 AI 혁명 일으키고 온갖 미래 기술 얘기를 하다가 머스크가 갑자기 확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픈 현실 문제로요. 바로 그의 팀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정부 예산 낭비. 그가 좀비 페이먼트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아, 여기서 잠깐. 그가 도지 팀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그 암호화폐 도지코인이 아니고요. 정부의 낭비나 사기를 찾아내서 줄이려고 만든 특별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줄줄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좀비 페이먼트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좀비처럼 살아있는 지급금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돈을 주도록 승인한 담당자가 퇴직하거나 심지어는 세상을 떠났는데도 시스템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속 돈을 보내주는 거죠. 유령한테 월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기 수법의 핵심에는 딱 하나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 이게 문제인 이유는 다른 모든 정부기관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건 무조건 맞는 정보다 라는 진실의 원천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가 썩었는데 그 위에 계속 건물을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요. 그리고 그 썩은 기초의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천만 명. 머스크 팀이 이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파봤더니요. 글쎄, 1786년에 태어났다고 기록된 사람처럼 상식적으로 도저히 살아있을 수 없는 유령 신원이 무려 2천만 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바로 이 유령들의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받고 실업수당 타가고 온갖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마 오늘 다루던 내용 중에 가장 논쟁적이고 뜨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머스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파괴적인 문화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쓰는 용어인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머스크는 이걸 일종의 허무주의적이고 반문명적인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는데요. 특히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증폭되고 퍼져나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걸 아주 강렬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신, 웜텅입니다. 기억나시죠? 왕 옆에 붙어서 계속 독이 든 말을 속삭여서 현명했던 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왕국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인물이잖아요. 머스크는 자기가 인수하기 전에 트위터가 꼭 이 웜텅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구체적인 사례로 구글의 제미나이 AI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결과물로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 이미지가 나왔던 사건이죠. 머스크는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보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우선하도록 AI가 프로그래밍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위험하냐? AI가 그냥 인터넷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초지능 AI에게 객관적인 진실보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우선하라고 가르치는 건 AI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AI가 나중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게 될지 생각하면 정말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머스크가 한 이야기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로켓 기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AI 기술, 그리고 그 엄청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까지. 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미래는 과연 어떤 진실과 가치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